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애연가들이 속을 태우는 가운데 사재기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은 인파가 닷새 만에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개장 초반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광주 지역 유통업계의 전망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쌀 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 오는 2018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는 쌀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틀 뒤면 담뱃값이 2,000원씩 오릅니다. 애연가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데요. 편의점 등 소매점마다 동이 나는 바람에 담배를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고 또 각종 사재기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한 편의점. 편의점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진열대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300줄씩 들여오고 있지만 요즘은 반나절도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죠. 4군데 다녔는데 못 구했죠. 다른 담배 샀어요. 업주에서 업주들이 또 이렇게 빼돌렸다 그런 생각도 들고. 개인당 담배 구입량을 한두 갑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와가지고 왜 안 파냐고 숨겨놓고 안 파냐고 없어서 못 파는 건데. 소규모 동네 슈퍼도 사정은 마찬가지. 옆 동네에서 담배를 사러 온 원정 손님에 담배를 구하러 다닌다는 아르바이트 군단까지 의심스러운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서너 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담배를 이렇게 주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혀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와서 담배 사는 경우가 많아요. 포장은 그대로인 채 가격만 오르는 터라 각종 사재기 의혹이 일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단속할 방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남은 이틀 동안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은 인파가 개장 닷새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스케이트장 이용객은 광주 지역 초중학생들이 줄을 이룬 가운데 성탄절 등이 겹치면서 일요일까지 모두 11,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개장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모두 94,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내일 밤에 광주시청사를 배경으로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됩니다.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추어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인 미디어 파사드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광주는 빛이다 등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시청사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시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광천남의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환경뉴스 가운데 사고와 비리가 끊이지 않은 한빛 원전을 첫 번째 뉴스로 꼽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영산강의 수질 악화와 큰빛 이끼벌레 출현,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 등을 10대 환경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담양펜션 화재, 이 수많은 대형 사건들이 올 한 해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돈 그리고 골든타임이라는 키워드로 이 세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억합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기 전 어쩌면 우리에게 다른 미래를 안겨줄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 물속에서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온 사람도 있었고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뭐 하려는데 더 이상 이제 배가 안전히 가라앉으니까 뭐 출입구도 없고 해서 그 주위만 이제 면도고 있다가 골든타임을 사수하지 못한 사고는 끝내 304명 중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선박의 무리한 증축과 개조, 과적된 화물, 빼버린 평형수, 무리한 출항, 침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전부 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장성요양병원에서는 단 6분의 화재로 22명이 숨졌습니다. 담양의 한 펜션에서도 건장한 젊은이들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곳 모두 골든타임은 있었지만 소화기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 참사는 예정돼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을 두지 않거나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한 것도 돈벌이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대형 참사의 이면에는 돈의 유혹이 있었고 유혹에 약했던 우리 사회는 골든타임 앞에서도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은 안전을 구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인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 지역 문화계의 가장 큰 이슈는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였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전시되지 못하면서 문화계와 시민사회에 거센 저항이 있었고 비엔날레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이 한 장의 그림이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을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광주시가 예술의 공공성을 이유로 전시 유보를 결정하자 문화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정한 예술가 광주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탄하고 분통스러울 뿐입니다. 특별전에 참여한 일부 다른 작가들까지 표현의 자유 침해에 저항하며 작품을 철수하자 사태는 국내외로 확산됐습니다. 결국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가 전시 기간 중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당연직 이사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전문가에게 재단 운영 책임을 맡기겠다며 이사장직을 내놨습니다. 향후 문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저의 소신과 원칙을 지켜갈 것이며 비엔날레의 독립성과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는 거센 여론은 성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를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려놨습니다. 미술인과 전문 경영인,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경영 효율화 방안과 새로운 비전을 담은 쇄신안을 다음 달 말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새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비엔날레 재단은 6년 만에 민간 전문가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앞으로 비엔날레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조직 또 정체성 문제를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적인 미술 행사로 발돋움한 광주 비엔날레가 명성에 걸맞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놓고 불거진 광주시와 의회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과 조용표 시의장이 만나 의회 사무처장 인사 문제를 원안대로 진행한 대신 상호 협의 절차를 강화해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무처장 전보 발령 인사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유통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 광주 지역 108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은 각각 110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93으로 영업일수 감소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 영세 슈퍼마켓과 편의점도 각각 89와 75로 체감 경기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관련 수목원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에 국가정원 1호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여야 대치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수목원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겁니다. 수목원법 의결로 순천만 정원은 내년 7월쯤 국가정원 1호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순천만 정원을 통해서 정원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게 돼서 정원 산업의 진흥에 크게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또 정원 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와 관련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욱이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60억 원에 이르는 정원 운영비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은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지난 4월 재개장에 3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국가정원 1호로 거듭난 순천만 정원은 순천을 정원문화의 선도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도가 쌀 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한 쌀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해 쌀 산업 정예 인력 2만 명과 억대 분홍 벼농사 2천 가구 육성, 수도권 쌀 시장 점유율 20% 이상 확대, 쌀 가공식품 선도기업 100개 육성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6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전남 인근 시군 등지에서 발생한 AI와 타 시도에 확산된 구제역이 광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뒤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차량 소독 절차를 거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오룡동의 한 도로에서 35살 남모 여인과 9살 딸이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심장 질환을 앓던 남 씨가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유서를 남긴 점과 한 달 전 자살 소동을 벌인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모녀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목포항의 화물 물동량이 2천만 톤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일부 화물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호황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목포 신항 자동차 부두입니다. 기아차 수출 차량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이 부두에서 올 들어 34만 4천 대의 차량이 수출됐습니다. 대불산단의 관문 역할을 하는 목포항 대불부두에는 선박 블럭 등 선체 물량이 대거 쌓여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현재 목포항의 물동량은 2,045만 톤으로 지난해 전체 물동량인 2천만 톤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올해 목포항의 물동량이 사상 최고치까지 증가한 이유는 조성 경기 회복에 따른 철제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수출 차량으로 13.8%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목포항 물동량은 2,200만 톤을 넘을 전망입니다. 자동차 수출 물량의 전진기지로 이제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경기가 또 앞으로 계속 회복되면 또 내년에 물동량도 한 2,500만 톤 정도 처리될 것으로. 그러나 목포항 물동량 가운데 철제와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소세여서 호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천만 톤 전체가 실질적인 하역업체가 하역하는 업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증대라고는 기대치는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서남의 관광객이 크게 줄었음에도 사상 최고치의 화물 처리량을 보인 목포항. 그러나 목포항에는 차량 선적장 외에는 당분간 신설될 부두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업으로 분류됐던 천일염이 어업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앞으로 천일염 산업도 다양한 수산 분야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일염은 지난 2008년 식품으로는 인정됐으나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어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받아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계약을 체결했던 민간업체가 최종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무안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9억여 원의 입찰가를 제시했던 민간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세 판매장 특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 선정 입찰은 다음 달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고 새 사업자 선정 이전까지는 전남개발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광주 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2015년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에 따르면 광주 지역 오피스텔은 지난해보다 0.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공시지가도 전년보다 1.2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